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즐기며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름이지만 강원도 산골마을 횡성의 날씨는 평야보다 훨씬 선선했다. 결정을 내린 후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나는 버스를 타고 이곳 횡성의 작은 마을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 떠났다. 학교를 떠나 교사로 일한 지 어느덧 8년. 버스에서 내려 교사들을 위해 지어진 기숙사로 들어서자 정문 앞에서 경비원인 최영수 아저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신입 선생님이시죠? 오늘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에 새로 오신다고 알려주셨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도시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이곳 산골 학교들이 교사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어요. 최 아저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마음이 참 대단해요. 도시를 떠나 이런 곳까지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흔치 않죠. 함께 푸른색 철제 다리를 건너며 오래된 다리의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 소리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경비실에 도착하자 최 아저씨가 말했다. 여기 잠깐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요. 방도 이미 청소해뒀으니 바로 들어가서 쉴 수 있을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일 마을 장터 가면 돼요. 여기서 56km쯤 떨어져 있죠. 감사합니다. 아저씨, 나는 고마움을 담아 대답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황금빛 전구 불빛 아래 최 아저씨의 모습이 더 선명해졌다. 쉰을 넘긴 나이, 검은 머리 사이로 희끗한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정성스럽게 다듬은 콧수염이 인상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순박하면서도 사람을 믿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아저씨가 녹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죠? 차라도 마시면서 좀 쉬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먼 길 오는데 익숙해서 괜찮아요.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제 얘기 좀 하셨나요? 하하, 알고 있어요. 나는 최영수, 이 학교 경비원이에요. 여기서 일한 지도 몇 년 됐죠? 녹차를 한 모금 마시자 도시의 진한 커피와는 달리 은은한 들판의 향이 느껴졌다. 나는 궁금한 마음에 물었다. 여기 학생들은 어떤가요? 대부분 농사짓는 집 아이들이에요. 몇몇 부잣집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다 순박하고 착해요. 말썽 피우는 애들은 별로 없죠. 최 아저씨는 말을 이어갔다. 작년에 대학 간 애들도 꽤 많았어요. 요즘 애들은 똑똑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젊은 나이에 열심히 배우면 미래가 밝죠.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최 아저씨가 열쇠를 건네며 내 방으로 안내했다. 복도에서 두 번째 방,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다. 벽은 빛바랜 페인트로 덮여 있었고 먼지가 살짝 쌓인 오래된 느낌이 들었다. 나무 바닥은 발을 디딜 때마다 가벼운 쿵쿵 소리를 냈다. 구석에 놓인 옷장은 낡았지만 튼튼했고 새로 산 듯한 모기장이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다. 짐을 정리하고 동료들에게 줄 작은 선물을 챙겨 옆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두 여교사가 보였다. 한 명은 교환을 준비하고 다른 한 명은 옷을 개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들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 새로 오신 선생님이시죠? 네, 맞아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도시에서 막 올라왔어요.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교환을 준비하던 여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아, 감사해요. 들어오세요. 같이 얘기 좀 해요. 방에 들어가 선물을 테이블에 놓고 자리에 앉았다. 옷을 개던 여교사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저는 이소연, 이쪽은 박지민이에요.
저희는 사회과 조직에 속해 있어요. 저는 국어를, 지민이는 지리를 가르쳐요. 저도 국어를 가르쳐요. 여기 국어 교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했죠. 소연이 반갑게 말했다. 정말 잘 됐네요. 국어 교사가 부족해서 저희가 힘들었거든요. 지민이 덧붙였다. 여긴 도시랑 달라서 생활이 좀 힘들어요. 그래도 적응하면 나름 정감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왔어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거든요. 소연은 건강한 매력과 독특한 미소를, 지민은 긴 머리와 부드러운 분위기를 가진 여교사였다. 두 사람 모두 이곳 생활에 익숙하면서도 열정을 잃지 않은 모습이었다. 잠시 뒤, 나는 최 아저씨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경비실로 향했다. 아저씨는 나를 보자 껄껄 웃으며 말했다. 벌써 두 선생님하고 친해졌나? 네, 다들 친절하시네요. 다른 방엔 선생님들 없나요? 없어. 예전엔 있었는데 다들 마을 밖으로 나가서 살아. 이제 소연이랑 지민이 젊은 선생님들만 남았지? 열정 많아서 보기 좋아? 나는 준비한 차와 과자를 건네며 말했다. 이거 드시면서 차 한잔하세요. 밤이 깊어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방으로 돌아왔다. 산골 마을의 밤은 고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낯설지만 묘하게 위로가 됐다. 다음 날 아침, 교무실에서 교장 선생님이 나를 정식으로 소개하며 국어과 조직장으로 임명했다. 시간표를 받고 교환을 꼼꼼히 준비했다. 오후엔 소연이 방으로 찾아와 말했다. 민준 선생님, 저희 방에서 밥 같이 먹어요. 오늘 환영 겸해서 준비했어요. 오, 그래. 산골 밥상이 도시보다 맛있을지 기대되네. 소연이 웃으며 말했다. 도시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나름 정성 들였어요. 소연과 지민의 방으로 가자 구운 산새와 야생나물, 맑은 된장국, 그리고 고소한 고등어 구이가 차려져 있었다. 향긋한 음식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거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대단한데. 지민이 대답했다. 장터에서 구한 거예요. 이 지역 특산물이라 쉽게 구할 수 있죠. 최 아저씨도 합석하며 막걸리 한 병을 꺼내왔다. 자, 오늘은 민준 선생 환영하는 날이니 한잔해야지. 밥을 먹으며 이야기가 무르익었다. 소연이 장난스레 말했다. 민준 선생님, 여기 오래 계실 건가요? 도시 남자들처럼 금방 도망가는 거 아니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도망갈 생각 없어요. 이곳 공기가 좋아서 더 붙잡고 싶네요. 식사가 끝난 뒤 소연이 쌀 몇 줌을 건네며 말했다. 이거 받아요. 밥 해먹기 귀찮을 때 쓰세요.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 챙겨주면 내가 민망하네. 소연이 웃었다. 여긴 서로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음엔 선생님이 밥 한번 해주세요. 그날 밤, 지민이 내 방으로 찾아와 교환을 점검해달라고 부탁했다. 조직장님이시니까 교환 좀 봐주세요. 이 지역 학생들에게 맞을까요? 지민의 교환을 훑어보며 나는 칭찬했다. 깔끔하고 좋아요. 학생들 수준에 잘 맞을 거예요. 지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 선생님 글씨 진짜 예쁘네요.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져요. 하하, 그냥 평범한 글씨인데. 지민 선생님 미소가 더 예쁘지 않아요? 지민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교환을 챙겨 돌아갔다.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과 고요한 마을 풍경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나는 12학년 여학생들로만 구성된 소규모 반을 맡았다. 첫 수업에서 나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 기회를 줬다. 반장인 윤서연이 장난스레 물었다.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아직 아니야?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 교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수업은 쉔듀의 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시의 감성에 푹 빠져들었고 나 역시 열정적으로 강의했다. 수업이 끝난 뒤 서연이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희 반 몇 명이 보충 수업 받고 싶대요. 시간 되시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좋지. 언제 어디서 할까? 리나네 집에서요. 저녁에 괜찮으신가요? 그럼 주소 알려줘. 그날 저녁 학생들이 알려준 대로 길을 찾아갔다. 횡성의 밤은 어두웠고 집번호 대신 마을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가며 겨우 도착했다. 리나의 집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부모님이 차와 과일을 내오며 환대해줬다. 보충 수업은 서연과 리나 두 학생과 함께 진행됐다. 시험 대비로 문학 작품을 분석하며 문제를 풀었다. 두 학생 모두 열심히 메모하며 질문했고 나는 그들의 열정에 감동받았다. 수업이 끝난 뒤 서연과 리나가 나를 배웅하며 말했다. 선생님, 길 어두우니까 조심하세요. 이 정도 길은 괜찮아. 같이 가줄까? 두 학생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며칠 뒤 비가 내리는 오후. 지민이 옷을 걷어들이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고 나는 다가가 도왔다. 옷걸이 좀 낮게 걸어야겠네요. 이렇게 높으면 힘들잖아요. 지민이 웃으며 말했다. 이건 소연이 걸어놓은 거예요? 제가 낮게 하자고 해도 안 듣거든요. 비가 점점 거세지자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지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비는 오래 가요? 도시랑 달라요. 그럼 같이 차라도 마시면서 기다려볼까? 지민과 나는 차를 마시며 문학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섬세한 감성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비가 잦아들 무렵 지민이 갑자기 말했다. 민준 선생님, 저 선생님 때문에 이곳 생활이 더 즐거워졌어요. 나는 놀라며 웃었다. 그럼 나도 지민 선생님 덕분에 이곳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네. 그 순간 우리의 대화는 미묘한 긴장감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나는 부드럽게 화제를 돌리며 방으로 돌아갔다. 며칠 뒤 소연이 나를 보며 장난스레 말했다. 선생님, 지민 선생님이랑 밤늦게까지 얘기했죠? 우리도 다 알아요. 나는 웃으며 대꾸했다. 교환 얘기한 거야?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소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래도 선생님, 지민 선생님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응원할게요. 그날 저녁, 최 아저씨와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저씨가 넌지시 말했다. 민준아, 소연이랑 지민이 둘 다 좋은 사람들이야.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 나는 웃으며 말했다. 둘 다 소중한 동료죠. 굳이 선택해야 하나요? 최 아저씨가 껄껄 웃었다. 하하, 그게 제일 현명한 답이야. 횡성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고 나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횡성에서의 생활은 점점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학교로 향하고 저녁이면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과의 대화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소연과 지민, 두 사람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 따뜻한 말투, 그리고 이곳 생활을 함께 나누는 순간들이 점점 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느 가을 오후,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 준비로 분주했다. 학생들은 장터 부스를 꾸미고 교사들은 음식과 공연을 준비했다. 소연은 부지런히 떡볶이 소스를 만들며 나를 불렀다. 민준 선생님, 여기 와서 이거 좀 맛봐주세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죠? 나는 다가가 한 입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요. 이거면 학생들 줄 서서 먹겠는데요. 소연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선생님이 홍보 좀 해주세요. 우리 부스 대박나게
그녀의 밝은 에너지는 주위를 환하게 만들었다. 한편 지민은 학생들과 함께 전통 춤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긴 머리를 느슨히 묶고 한복을 입은 그녀는 무대 위에서 우아하게 움직였다. 연습이 끝난 뒤 그녀가 땀을 닦으며 다가왔다. 민준 선생님, 우리 공연 어때요? 학생들 열심히 했어요. 나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멋졌어요. 지민 선생님도 춤솜씨가 대단하던데요. 지민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아, 그냥 따라 한 거예요. 선생님도 나중에 우리랑 같이 춤춰보세요. 축제 당일 횡성 마을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장터엔 고소한 김밥과 따뜻한 어묵 국물 냄새가 퍼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소연의 부스에서 떡볶이를 서빙하며 학생들과 장난을 쳤고 지민의 공연 무대에선 그녀와 학생들이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최영수 아저씨가 막걸리 한 병을 들고 나타났다. 민준아, 오늘 좀 쉬면서 즐겨. 이런 날이 흔치 않아 우리는 운동장 한쪽에 앉아 막걸리를 나누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다. 밤이 깊어지자 축제는 불꽃놀이로 마무리되었다. 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 아래 소연과 지민이 내 양쪽에 서 있었다. 소연이 장난스레 말했다. 선생님, 불꽃놀이 보면서 소원 빌었어요? 말해줘야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소연 선생님은 뭐 빌었는데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비밀이에요. 나중에 이루어지면 알려줄게요. 지민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저는 이곳에서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다고 빌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불꽃이 터지며 우리 얼굴을 비췄고 나는 두 사람의 미소에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축제가 끝난 뒤 학교로 돌아오는 길은 고요했다. 달빛이 비추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걷던 중 소연이 갑자기 말했다. 민준 선생님, 여기 계속 계실 건가요? 가끔 도시로 돌아갈까 고민하는 거 아닌지 궁금해요. 나는 잠시 멈춰 서서 대답했다. 솔직히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 사람들, 학생들, 그리고 나는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소연 선생님 같은 동료들 때문에 여기 있고 싶어요. 소연은 잠시 나를 응시하더니 미소 지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 같이 오래 버텨봐요. 며칠 뒤 윤서연과 리나를 포함한 학생들이 다시 보충 수업을 부탁해왔다. 이번엔 학교 근처의 작은 도서관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문학 작품을 분석하며 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은 늘 즐거웠다. 수업이 끝난 뒤 리나가 조심스레 말했다. 선생님, 저 문학 때문에 대학에서 국문을 전공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게 꿈이에요. 나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리나, 그 꿈 정말 멋지다. 열심히 하면 꼭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서연이 장난스레 끼어들었다. 그럼 저는 기자 할게요. 선생님, 나중에 인터뷰해 줄 거죠? 우리는 함께 웃으며 도서관을 나왔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자 지민이 내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민준 선생님, 이거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책을 받아들며 말했다. 고마워요, 지민 선생님. 나도 좋아하는 책 하나 추천해 줄게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음에 같이 책 얘기해요. 이런 시간 좋아요. 그녀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설렘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횡성의 날씨는 점점 더 쌀쌀해졌다. 어느 눈 내리는 저녁, 소연이 기숙사 복도에서 나를 불렀다. 민준 선생님, 밖에서 눈사람 만들어요. 지민이랑 최 아저씨도 나왔어요. 나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운동장은 이미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소연과 지민은 눈을 뭉치며 웃고 있었다. 최 아저씨는 장난스레 눈덩이를 던지며 말했다.
민준아, 가만히 있으면 눈사람이 너부터 만들 거다. 나는 웃으며 눈덩이를 던져 반격했고 곧 우리 넷은 눈싸움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눈싸움이 끝난 뒤 우리는 기숙사로 돌아와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다. 소연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런 날이 제일 좋아요. 도시 이런 재미 못 느끼죠? 안 그래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맞아요. 여긴 사람 냄새가 나요. 나는 그들의 말에 공감하며 말했다. 그러게요. 이곳이 점점 내 집처럼 느껴져요. 그날 밤 창밖으로 떨어지는 눈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소연의 활기찬 웃음과 지민의 조용한 따뜻함, 그리고 이곳 사람들과의 추억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에 대한 감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과연 이곳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횡성의 겨울은 차갑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연말 행사가 열렸다. 학생들이 준비한 연극과 노래 공연이 이어졌고 교사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 즉흥 공연을 펼쳤다. 소연과 지민, 그리고 나는 학생들과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무대를 장식했다. 관객석에서 터져나오는 박수와 학생들의 환호가 가슴을 뛰게 했다. 공연이 끝난 뒤 서연이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오늘 진짜 멋졌어요. 내년에도 같이 공연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내년엔 더 멋진 무대 만들자. 행사가 끝난 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지민이 조용히 말했다. 민준 선생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선생님이 이곳에 와줘서 감사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났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나도 그래요. 지민 선생님. 이곳에서 만난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그 순간 소연이 뒤에서 뛰어오며 끼어들었다. 뭐야, 둘 다 왜 이렇게 진지해? 자, 우리 막걸리 한 잔 더 하러 가요. 우리는 웃으며 그녀를 따라 경비실로 향했다. 최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웃음과 따뜻함으로 밤을 채웠다. 횡성에서의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매일이 새롭고 매 순간이 특별했다. 소연과 지민, 그리고 이곳 사람들과의 인연은 내 삶에 새로운 색을 더해주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이곳에서 보내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며 횡성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설경은 마치 그림 엽서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만큼 추위도 매서웠다. 그래도 학교는 여전히 따뜻한 웃음과 열기로 가득했다. 학생들은 졸업시험을 앞두고 긴장한 얼굴로 교실을 오갔고 교사들은 그들을 격려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나 역시 윤서연과 리나를 포함한 학생들의 문학 보충 수업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그들의 꿈과 열정이 나를 이곳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했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을 마친 뒤 교무실에서 교환을 정리하고 있는데 소연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그녀는 두꺼운 스카프를 둘렀지만 코끝은 추위에 살짝 붉어져 있었다. 민준 선생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시면 마을 온천에 같이 갈까요? 지민이랑 최 아저씨도 간대요. 추운 날엔 온천만 한 게 없죠.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요. 따뜻한 물에 몸 좀 녹여야겠어요. 소연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럼 6시에 기숙사 앞에서 만나요. 옷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저녁, 횡성의 작은 온천 마을로 향하는 길은 눈 덮인 언덕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졌다. 최 아저씨가 운전하는 낡은 트럭에 우리 넷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지민은 창밖으로 펼쳐진 설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풍경, 도시 절대 못 봐요. 민준 선생님, 어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정말 매혹적이네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져요. 소연이 장난스레 끼어들었다. 오, 선생님,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감성 좀 충전해야겠네.
우리는 트럭 안을 웃음으로 채웠다. 온천에 도착하자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탕이 우리를 맞았다. 남탕에서 최 아저씨와 나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저씨가 막걸리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소연이랑 지민이 둘 중에 누구한테 더 끌리나? 나는 당황하며 웃었다. 아저씨, 왜 자꾸 저를 궁지에 몰아요? 둘 다 좋은 동료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최 아저씨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하하, 그럼 둘 다 아껴. 인생은 짧다. 젊을 때 즐겨. 그의 말에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온천을 나온 뒤 우리는 근처 작은 식당에서 따끈한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소연은 테이블 위에 턱을 괴고 말했다. 민준 선생님, 여기 오래 계시면 우리랑 같이 마을 축제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내년엔 저희가 주최해볼까 싶어요. 지민이 부드럽게 덧붙였다. 좋은 생각이야. 민준 선생님이랑 같이 기획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내년엔 우리 셋이 뭔가 크게 터뜨려보죠. 학생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다. 소연과 지민은 서로 눈덩이를 던지며 장난을 쳤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기분에 젖었다. 문득 지민이 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민준 선생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날들이 자꾸 생각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대답했다. 나도 그래요. 지민 선생님. 이런 순간들이 이곳을 떠나기 어렵게 만들어요. 소연이 뒤에서 소리쳤다. 뭐야, 또 둘만 비밀 얘기해? 나도 끼워줘. 우리는 다시 웃음으로 어두운 길을 밝혔다. 며칠 뒤 학교는 졸업 시험 준비로 더욱 바빠졌다. 나는 서연과 리나의 문학 수업에 특히 신경 썼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서연이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희 시험 끝나고 선생님께 깜짝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기대해도 되죠? 나는 궁금한 마음에 물었다. 오, 뭔데? 힌트라도 줘봐. 서연은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다. 비밀이에요. 시험 끝나면 알게 되실 거예요. 리나가 수줍게 덧붙였다. 선생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시험 기간이 끝나고 졸업식이 다가왔다. 횡성의 겨울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고 학교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졸업식 후 서연과 리나를 포함한 학생들이 나를 강당 뒤편으로 불렀다. 그들은 손으로 직접 만든 앨범을 건넸다. 앨범 안에는 학생들이 쓴 편지와 함께 내가 이곳에서 보낸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서연이 말했다. 선생님, 저희한테 정말 많은 영감을 주셨어요.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리나는 눈을 살짝 붉히며 덧붙였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꿈이 더 커졌어요. 나는 감동을 숨기지 못하며 말했다. 너희야말로 내게 큰 선물이야. 고마워.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는 소연과 지민, 최 아저씨와 함께 작은 졸업 축하 파티를 열었다. 소연이 직접 만든 떡과 지민이 준비한 따뜻한 곰탕이 테이블을 채웠다. 최 아저씨가 막걸리 잔을 들며 말했다. 민준아, 이제 횡성 사람 다 됐네. 앞으로도 우리랑 같이 이 마을 지키자. 나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좋아요, 아저씨. 이곳이 제 집이에요. 파티가 끝난 뒤 소연과 지민이 나를 복도 끝까지 배웅했다. 소연이 장난스레 말했다. 민준 선생님, 내년엔 우리 셋이 더 큰 추억 만들어요. 약속이에요. 지민이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언제든 힘들 때 저희한테 말해요. 여기선 서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둘 다. 너희 덕분에 이곳이 더 따뜻해졌어. 그 밤,
창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횡성의 풍경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나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깨달았다. 소연과 지민, 그리고 학생들과의 인연은 단순한 동료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내 마음 깊이 뿌리내렸다.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이곳에서 보내는 매 순간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횡성의 겨울은 끝났지만 내 마음엔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횡성의 겨울은 점점 더 깊어갔다. 학교는 방학에 접어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마을에 남아 학생들의 진로 상담과 다음 학기 교환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소연과 지민, 그리고 최영수 아저씨와의 시간은 내게 큰 위로가 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두 여교사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점점 더 커져갔다. 그들의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꾸만 내 가슴을 두드렸다. 어느 날 저녁, 마을에 큰 눈보라가 몰아쳤다. 기숙사 창문 너머로 하얀 눈이 소용돌이치며 쌓이는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추위는 뼈를 애는 듯했다. 나는 방에서 교환을 정리하며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소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얇은 흰색 니트를 입고 있었는데 차가운 바람에 살짝 떨리는 몸을 감싸던 그 옷은 그녀의 곡선진 몸매를 은연중에 드러냈다. 부드러운 천이 그녀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며 실루엣이 희미한 불빛 아래 더욱 매혹적으로 보였다. 소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 선생님, 오늘 너무 춥죠? 지민이랑 저희 방에서 따뜻한 어묵탕 끓였어요. 같이 먹어요. 나는 코트를 걸치고 그녀를 따라갔다. 복도를 지나 그녀의 방에 들어서자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탕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지민은 테이블에 앉아 국물을 저으며 나를 반겼다. 선생님, 빨리 와서 따뜻해지세요. 밖이 완전 북극이에요. 그녀 역시 얇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부드러운 원단이 그녀의 섬세한 체형을 부드럽게 감싸며 은은한 매력을 뿜어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농담을 던졌다. 이런 날씨엔 어묵탕이 최고죠. 두 분 요리 솜씨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다. 소연은 장난스레 말했다. 민준 선생님, 방학 동안 뭐 할 건가요? 우리랑 같이 마을 눈썰 매장 가볼까요? 지민이 웃으며 덧붙였다. 좋아요. 근데 선생님, 눈썰매 탈 때 넘어지지 마세요. 제가 구해줄 테니까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하지만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점점 거세지며 창문을 흔들었다. 소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 눈보라, 오늘 밤엔 멈출 것 같지 않네요. 선생님, 여기서 좀 더 있다 가세요. 너무 춥게 돌아가면 감기 걸려요. 식사가 끝난 뒤 우리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방 안은 난로 덕분에 포근했고 희미한 오렌지빛 조명이 세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소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완전 눈 폭풍이에요. 민준 선생님, 진짜 오늘 여기서 자고 가는 게 낫겠어요. 지민이 조용히 동의했다. 맞아요. 복도도 춥고 방까지 가다 얼어버릴 거예요. 나는 망설였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걱정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깐 더 있다 갈게요. 시간이 흐르며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소연은 테이블에 턱을 괴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보면 여기 오고 나서 많이 바뀌셨어요. 처음엔 도시 분위기 물씬 났는데 지금은 완전 횡성 사람이에요. 지민이 부드럽게 웃으며 덧붙였다. 맞아요. 선생님 눈빛이 더 따뜻해졌어요. 그들의 말에 내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건 너희 때문이야.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를 바꿨지?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난로에 장작을 더 넣으며 몸을 숙였다. 그녀의 얇은 니트가 살짝 올라가며 허리의 곡선이 드러났고
그 순간 내 시선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장작을 넣고 돌아서며 내 시선을 눈치챘는지 장난스레 웃었다. 뭐예요, 선생님? 왜 그렇게 쳐다봐요? 나는 당황하며 농담으로 넘겼다. 아, 그냥 난로 불빛이 예뻐서. 지민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소연이 장작 넣는 폼이 예술적이긴 하죠. 그 순간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의 스웨터가 불빛 아래 반투명하게 빛나며 그녀의 어깨와 허리에 부드러운 선이 드러났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눈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조용한 밤. 좋아해요. 나는 그녀 옆으로 다가가 창밖을 함께 바라봤다. 눈보라 속에서도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며 세상을 하얗게 물들였다. 지민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고 그녀의 체향이 은은하게 내 곁을 맴돌았다. 나는 무심코 말했다. 지민 선생님 말이 맞아요. 이런 밤은 사람을 솔직하게 만들죠. 지민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소연이 조용히 다가와 우리 사이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민준 선생님, 우리 오늘 밤은 그냥 솔직해져도 괜찮을까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 안의 공기가 뜨겁게 변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눈빛에 끌렸다. 소연이 내 손을 살짝 잡았고 지민이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소연이 먼저 입을 맞췄다. 그녀의 입술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억눌린 열정이 불타오르는 듯했다. 그녀의 숨결이 내 뺨을 스치며 심장을 뛰게 했다. 지민이 조용히 다가와 내 목에 팔을 감았다. 그녀의 키스는 소연과 달리 섬세하고 느리게 마치 시간을 멈추려는 듯 이어졌다. 방 안은 난로의 따뜻한 열기와 우리의 숨소리로 가득 찼다. 소연의 얇은 니트가 살짝 미끄러지며 그녀의 어깨가 드러났고 지민의 손이 내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 순간 모든 이성과 망설임은 눈보라처럼 흩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그 밤을 뜨겁게 보냈다. 새벽녘이 되자 눈보라는 잦아들었고 방 안은 고요해졌다. 소연은 내 옆에 누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 선생님, 이거 비밀로 해야죠. 지민이 부드럽게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 셋만 아는 추억이에요. 나는 미소로 답하며 말했다. 약속할게요. 하지만 이런 밤은 잊기 힘들겠네요. 우리는 조용히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아침이 되자 나는 몰래 내 방으로 돌아왔다. 눈 덮인 마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젯밤의 열기와 두 사람의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학교로 돌아가며 나는 생각했다.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하지 않다. 소연과 지민,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과의 인연은 내게 기쁨이자 고민을 안겨줬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나를 더 생생하게 살아가게 했다.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됐다. 소연과 지민은 여전히 밝고 따뜻하게 나를 대했지만 우리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소연이 장난스레 말했다. 민준 선생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우리랑 또 온천 갈까요? 지민이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다. 이번엔 눈보라 없어도 재밌을 거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죠. 하지만 이번엔 내가 밥 살게요. 그날 저녁, 최 아저씨가 경비실에서 나를 불러 막걸리를 나눴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민준아, 소연이랑 지민이 둘 다 너한테 푹 빠진 것 같은데? 어쩔 건가?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아저씨, 저도 그들을 소중히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은 그냥 이 순간을 즐기고 싶어요. 최 아저씨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게 젊음이야. 뭐든 즐겨, 민준아. 봄이 다가오며 횡성의 눈은 녹아내렸다. 학교엔 새 학년 학생들이 가득 찼고 나는 다시 문학 수업으로 바빠졌다. 서연과 리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가끔 나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그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나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더했는지 깨달았다. 소연과 지민,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과의 추억은 내 마음 깊이 새겨졌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든 나는 이곳에서 보낸 순간들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졸업식이 끝나고 횡성의 겨울은 점점 더 깊어갔다. 학교는 방학에 접어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마을에 남아 학생들의 진로 상담과 다음 학기 교환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소연과 지민, 그리고 최영수 아저씨와의 시간은 내게 큰 위로가 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두 여교사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점점 더 커져갔다. 그들의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꾸만 내 가슴을 두드렸다. 어느 날 저녁, 마을에 큰 눈보라가 몰아쳤다. 기숙사 창문 너머로 하얀 눈이 소용돌이치며 쌓이는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추위는 뼈를 애는 듯했다. 나는 방에서 교환을 정리하며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소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얇은 흰색 니트를 입고 있었는데 차가운 바람에 살짝 떨리는 몸을 감싸던 그 옷은 그녀의 곡선진 몸매를 은연중에 드러냈다. 부드러운 천이 그녀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며 실루엣이 희미한 불빛 아래 더욱 매혹적으로 보였다. 소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 선생님, 오늘 너무 춥죠? 지민이랑 저희 방에서 따뜻한 어묵탕 끓였어요. 같이 먹어요. 나는 코트를 걸치고 그녀를 따라갔다. 복도를 지나 그녀의 방에 들어서자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탕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지민은 테이블에 앉아 국물을 저으며 나를 반겼다. 선생님, 빨리 와서 따뜻해지세요. 밖이 완전 북극이에요. 그녀 역시 얇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부드러운 원단이 그녀의 섬세한 체형을 부드럽게 감싸며 은은한 매력을 뿜어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농담을 던졌다. 이런 날씨엔 어묵탕이 최고죠. 두 분 요리 솜씨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다. 소연은 장난스레 말했다. 민준 선생님, 방학 동안 뭐 할 건가요? 우리랑 같이 마을 눈썰 매장 가볼까요? 지민이 웃으며 덧붙였다. 좋아요. 근데 선생님, 눈썰매 탈 때 넘어지지 마세요. 제가 구해줄 테니까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하지만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점점 거세지며 창문을 흔들었다. 소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 눈보라, 오늘 밤엔 멈출 것 같지 않네요. 선생님, 여기서 좀 더 있다 가세요. 너무 춥게 돌아가면 감기 걸려요. 식사가 끝난 뒤 우리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방 안은 난로 덕분에 포근했고 희미한 오렌지빛 조명이 세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소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완전 눈 폭풍이에요. 민준 선생님, 진짜 오늘 여기서 자고 가는 게 낫겠어요. 지민이 조용히 동의했다. 맞아요. 복도도 춥고 방까지 가다 얼어버릴 거예요. 나는 망설였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걱정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깐 더 있다 갈게요. 시간이 흐르며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소연은 테이블에 턱을 괴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보면 여기 오고 나서 많이 바뀌셨어요. 처음엔 도시 분위기 물씬 났는데 지금은 완전 횡성 사람이에요. 지민이 부드럽게 웃으며 덧붙였다. 맞아요. 선생님 눈빛이 더 따뜻해졌어요. 그들의 말에 내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건 너희 때문이야.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를 바꿨지?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난로에 장작을 더 넣으며 몸을 숙였다. 그녀의 얇은 니트가 살짝 올라가며 허리의 곡선이 드러났고 그 순간 내 시선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장작을 넣고 돌아서며 내 시선을 눈치챘는지 장난스레 웃었다. 뭐예요, 선생님? 왜 그렇게 쳐다봐요?
나는 당황하며 농담으로 넘겼다. 아, 그냥 난로 불빛이 예뻐서. 지민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소연이 장작 넣는 폼이 예술적이긴 하죠. 그 순간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의 스웨터가 불빛 아래 반투명하게 빛나며 그녀의 어깨와 허리에 부드러운 선이 드러났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눈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조용한 밤. 좋아해요. 나는 그녀 옆으로 다가가 창밖을 함께 바라봤다. 눈보라 속에서도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며 세상을 하얗게 물들였다. 지민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고 그녀의 체향이 은은하게 내 곁을 맴돌았다. 나는 무심코 말했다. 지민 선생님 말이 맞아요. 이런 밤은 사람을 솔직하게 만들죠. 지민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소연이 조용히 다가와 우리 사이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민준 선생님, 우리 오늘 밤은 그냥 솔직해져도 괜찮을까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 안의 공기가 뜨겁게 변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눈빛에 끌렸다. 소연이 내 손을 살짝 잡았고 지민이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소연이 먼저 입을 맞췄다. 그녀의 입술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억눌린 열정이 불타오르는 듯했다. 그녀의 숨결이 내 뺨을 스치며 심장을 뛰게 했다. 지민이 조용히 다가와 내 목에 팔을 감았다. 그녀의 키스는 소연과 달리 섬세하고 느리게 마치 시간을 멈추려는 듯 이어졌다. 방 안은 난로의 따뜻한 열기와 우리의 숨소리로 가득 찼다. 소연의 얇은 니트가 살짝 미끄러지며 그녀의 어깨가 드러났고 지민의 손이 내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 순간 모든 이성과 망설임은 눈보라처럼 흩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그 밤을 뜨겁게 보냈다. 새벽녘이 되자 눈보라는 잦아들었고 방 안은 고요해졌다. 소연은 내 옆에 누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 선생님, 이거 비밀로 해야죠. 지민이 부드럽게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 셋만 아는 추억이에요. 나는 미소로 답하며 말했다. 약속할게요. 하지만 이런 밤은 잊기 힘들겠네요. 우리는 조용히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아침이 되자 나는 몰래 내 방으로 돌아왔다. 눈 덮인 마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젯밤의 열기와 두 사람의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학교로 돌아가며 나는 생각했다.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하지 않다. 소연과 지민,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과의 인연은 내게 기쁨이자 고민을 안겨줬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나를 더 생생하게 살아가게 했다.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됐다. 소연과 지민은 여전히 밝고 따뜻하게 나를 대했지만 우리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소연이 장난스레 말했다. 민준 선생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우리랑 또 온천 갈까요? 지민이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다. 이번엔 눈보라 없어도 재밌을 거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죠. 하지만 이번엔 내가 밥 살게요. 그날 저녁, 최 아저씨가 경비실에서 나를 불러 막걸리를 나눴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민준아, 소연이랑 지민이 둘 다 너한테 푹 빠진 것 같은데? 어쩔 건가?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아저씨, 저도 그들을 소중히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은 그냥 이 순간을 즐기고 싶어요. 최 아저씨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게 젊음이야. 뭐든 즐겨, 민준아. 봄이 다가오며 횡성의 눈은 녹아내렸다. 학교엔 새 학년 학생들이 가득 찼고 나는 다시 문학 수업으로 바빠졌다. 서연과 리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가끔 나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그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나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더했는지 깨달았다. 소연과 지민,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과의 추억은 내 마음 깊이 새겨졌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든
나는 이곳에서 보낸 순간들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봄이 오며 횡성의 산과들은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마을은 새 생명의 기운으로 활기를 띠었고 학교는 새 학년을 맞아 북적였다. 나는 문학 수업과 학생들의 진로 상담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소연과 지민과의 관계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밤의 기억은 우리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묘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그 순간을 떠올리곤 했지만 일상에서는 동료로서의 경계를 지키려 애썼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선 그들에 대한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학교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벚꽃 축제가 열렸다. 운동장은 벚꽃 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으로 가득 찼다. 소연은 학생들과 함께 솜사탕 부스를 운영하며 밝게 웃었고 지민은 지역 노인들과 함께 전통 차를 나누는 부스에서 우아한 손놀림으로 찻잔을 건넸다. 나는 사진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축제 모습을 기록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윤서연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희랑 같이 사진 찍어요. 이거 졸업 앨범에 넣을 거예요. 나는 웃으며 포즈를 취했고 리나가 장난스레 끼어들었다. 선생님, 소연 선생님이랑 지민 선생님도 같이 찍어야죠. 다들 너무 잘 어울리시잖아요. 학생들의 놀림에 우리는 민망하게 웃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곁이 더없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축제가 한창일 때 소연이 나를 불러냈다. 민준 선생님, 잠깐 벚꽃길 산책할까요? 학생들 잘 놀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학교 뒤편으로 이어진 벚꽃 터널로 향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우리 주위를 감싸며 꿈결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소연은 야은 분홍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는데 햇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벚꽃처럼 생기롭게 빛났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자꾸 더 소중해져요. 가끔은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공감하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요, 소연 선생님. 이곳은 내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에요. 집 같은 곳이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내 팔을 살짝 잡았다. 그럼 우리 계속 같이 이 집을 지켜요. 네? 그 순간 지민이 멀리서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에 얇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는데 바람에 스카프가 나부끼며 그녀의 부드러운 매력을 더했다. 뭐해요, 두 분? 나도 끼워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엔 살짝 질투 섞인 장난기가 스쳐갔다. 소연이 웃으며 말했다. 지민이 질투하는 거 아니지? 우리 그냥 벚꽃 구경 중이야. 이 지민은 고개를 삐딱하게 하며 대답했다. 질투라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민준 선생님, 저랑도 산책해줘야 공평하죠. 우리는 셋이 함께 웃으며 벚꽃길을 걸었다. 그 순간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과 따뜻함이 뒤섞인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축제가 끝난 뒤 우리는 기숙사로 돌아와 최 아저씨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다. 아저씨는 막걸리 잔을 들며 말했다. 민준아, 오늘 보니까 소연이랑 지민이가 너 때문에 얼굴이 더 환해지더라. 이 마을에 좋은 바람을 불어넣었어. 나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아저씨, 과찬이에요. 그냥 같이 웃고 즐기는 게 좋아서요. 하지만 아저씨의 눈빛은 진지했다. 웃음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하지. 둘 다 좋은 사람인데 너무 고민하지 말고 솔직해져. 그의 말이 내 마음을 묵직하게 울렸다. 며칠 뒤 학교에서 문학 경시대회 준비로 바빠졌다. 나는 서연과 리나를 포함한 학생들과 함께 대회 준비를 위해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았다. 수업이 끝난 뒤 지민이 도서관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얇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촛불처럼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곡선진 몸매가 부드럽게 드러났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교환을 훑으며 말했다. 민준 선생님, 학생들 열심히 하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민 선생님도 학생들 많이 챙기잖아요. 우리 같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요즘 자꾸 선생님 생각이 나요. 이상하죠? 그녀의 솔직한 말에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도서관은 고요했고 우리 둘만의 숨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나는 망설이다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지민 선생님, 나도 자꾸 당신이 떠올라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졌다. 지민이 조용히 내게 기대며 속삭였다. 여기 우리만 있어요. 그녀의 블라우스가 어깨에서 살짝 미끄러지며 부드러운 피부가 드러났고 나는 그녀의 체온을 느끼며 끌렸다.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다. 처음엔 부드럽게, 그러다 점점 더 뜨겁게. 그녀의 숨결은 달콤했고 내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키스는 마치 시간을 멈추게 하듯 이어졌고 우리는 서로의 열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도서관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우리의 심장 소리만이 울렸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고 지민은 얼굴을 붉히며 옷을 정돈했다. 문이 열리며 소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우리를 보며 잠시 멈칫하더니 장난스레 말했다. 어라, 두 분 여기서 뭐해요? 도서관에서 야근 중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교환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민이 급히 덧붙였다. 맞아요. 학생들 대회 준비 때문에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나도 도울게요. 셋이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나겠죠? 그날 밤, 우리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교환을 정리했다. 하지만 소연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복잡했다. 작업이 끝난 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소연이 나를 따로 불렀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팔짱을 끼고 말했다. 민준 선생님, 솔직히 말해요. 지민이랑 무슨 일이 있었죠? 나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 거짓을 말할 수 없었다. 소연 선생님, 우리 잠깐 감정에 휩싸였어요. 미안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나도 선생님 좋아해요. 근데 지민이도 같은 마음인 거 알아요. 우리 셋 다 너무 복잡하네요. 그녀의 말에 내 가슴이 무거워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소연 선생님, 나도 두 사람 다 소중해요. 하지만 이렇게 아픈 마음을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소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아요.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고요. 그녀는 내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으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요. 며칠 뒤 문학 경시대회에서 서연과 리나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학생들의 환호와 축하 속에서 나는 잠시 복잡한 마음을 잊었다. 대회가 끝난 뒤 최 아저씨가 나를 불러 막걸리를 나눴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민준아, 소연이랑 지민이 둘 다 널 아끼는 거 보여. 근데 사랑은 어렵지?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선택해.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저씨, 저도 고민 많아요. 둘 다 너무 소중해서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시간을 줘. 진짜 마음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봄이 깊어지며 횡성의 벚꽃은 지고 푸른 잎이 그 자리를 채웠다. 나는 소연과 지민과 함께 여전히 웃으며 일상을 보냈지만 우리 사이엔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쌓여갔다. 어느 날 지민이 내 방으로 찾아와 말했다. 민준 선생님, 우리 그날 일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소연이 마음도 알아요. 선생님, 우리 셋 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민 선생님, 나도 답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를 지키고 싶어요.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횡성의 들판은 고요했다. 나는 소연과 지민, 그리고 이곳에서의 시간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책임감 사이에서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은 내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나는 이 마을과 사람들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이야기가 끝에 다다랐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잠시 작별 인사를 드릴게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